안녕하세요. 이재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장의 선로정수 및 코로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선로정수입니다. 자, 이 선로정수라고 하는 건 뭘 뜻하냐면 RLCG를 뜻합니다. RLC 그러니까 저항, 인덕턴스,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컨덕턴스를 뜻합니다. 이 선로정수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에서부터 자, 우리 수용과까지 오는 데 있어서 자, 전선에는 저항과 인덕턴스 L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요. 자, 이 대지 간에 자, 컨덕턴스 G와 정전 용량 C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네 가지 요소 R, C, G를 선로정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선로정수는 이 전선에 재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굵기라든가 이런 배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뭐 전압이라든가 주파수, 전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재질, 굵기 또는 전선의 배치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수들을 우리가 이제 선로정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선로정수는 자, 배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전선 간에 서로 거리가 있겠죠. 전선 간의 거리. 자, 이 전선 간의 거리를 자, 어떤 두 전선 간의 거리가 아니라 뭐 3개, 4개, 5개 이렇게 여러 개의 전선이 있기 때문에 이때 평균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평균 거리. 자, 이 평균 거리는 우리가 평균이라고 낼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하학적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하학적 평균. 자, 그러면 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값이 A, B, C라고 있을 때 이 산술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하란 얘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분의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이게 이제 산술 평균이 되는 거고, 기하학적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세제곱근으로 나누는 거죠. 3개니까 세제곱, 4개면 4제곱근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기하학적 평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전선 간의 거리인 평균 거리, 즉 등가선 간 거리는 무엇을 이용하느냐? 기하학적 평균이다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자, 전선이 예를 들어 직선 배열이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직선 배열이 되어 있다. 자, 일직선 배열이 되어 있으면 자, 얘와 얘 간의 거리를 D. 자, 얘와 얘와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자, 얘와 얘와의 거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2D가 됩니다. 그쵸? 2D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일직선 배열이 되어 있을 때 등가선간거리 D제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3개가 되기 때문에 세제곱근 루트 뭡니까? D 곱하기 2D가 됩니다. 그쵸? 이거 계산해보면 D의 2제곱근, 세제곱근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삼각형 배치가 되어 있을 때, 자, 전선이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정삼각형 배치라고 하는 것은 얘와 얘와의 거리가 D, 얘와 얘와의 거리가 D, 얘와 얘와의 거리가 D다라고 하면, 그죠? 정삼각형이니까 거리가 다 D로 동일하겠죠. 자, 이때 등가선간거리 D제로는 세제곱근 루트 뭐가 되겠습니까? D 곱하기 D 따라서 D 미터가 되겠죠. 정삼각형 배치에서. 자, 세 번째로 정사각형 배치를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에서 얘와 얘 거리를 D, 얘와 얘와의 거리를 D, 얘와 얘와의 거리를 D, 얘와 얘와의 거리는 D. 이게 뭐예요? 정사각형 배치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와 얘와의 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2D가 될 것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얘와 얘와의 거리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루트 2
D가 됩니다. 그러면 D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등가 선간거리 D0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제곱근 루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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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2D, 루트 2D가 됩니다. 그쵸? 이것을 계산해보면 6제곱근 루트 2, D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선 대열에서는 세제곱근 루트 2의 D고, 정삼각형에서는 D고, 정사각형에서는 루트 2, D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등가 선간거리를 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복도체입니다. 복도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도체란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삼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전선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러면 여기에는 R상이라는 게 있을 거고 S상이라는 게 있을 거고 T상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전선 1개, 전선 1개, 전선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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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런 것을 우리는 단도체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복도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중에서 요 한 상을 원래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요 한 상에 대해서 선을 여러 개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즉 한 상에 대해서 선을 여러 개로 하는 방식, 한 상을 여러 개로 하는 방식을 이런 것을 우리는 복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복도체에서는 지금 전류가 어떻습니까? 다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죠? 자, 우리가 자기학에서 배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서로 당기는 흡입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소도체 간에 하나를 소도체라고 하는데 요거 소도체끼리 서로 닿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이제 스페이서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복도체를 사용하느냐 이겁니다. 복도체. 자, 복도체를 사용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방지입니다. 무조건 복도체를 사용하면 이유가 뭐다? 코로나 방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코로나가 방지가 되냐면 이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등가 반지름이 커집니다. 등가 반지름이 커지게 되면 직경이 커진다는 얘기죠. 나중에 코로나 배우겠지만 코로나 임계 전압이 상승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현상이 방지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복도체의 첫 번째는 뭐다? 코로나 방지의 역할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복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이 선로에 뭐도 있습니까? L 값도 있고 C 값도 있네요. RLCG에서 여기에 L 값은 감소하게 되고요. C 값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대략 한 20% 정도. 20% 정도 L 값 감소, C 값이 증가가 되겠고요. 세 번째, L 값이 감소하기 때문에 안정도는 향상이 됩니다. 안정도 향상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여기까지 이제 다 좋은 내용인데 네 번째로는 L 값이 감소하고 C 값이 증가하게 되면 페란티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페란티라고 하는 건 뭐냐? 페란티라고 하는 것은 수전단 전압이 C에 의해서, 그죠?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상승하는 현상, 커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이제 페란티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이제 블로 리액터라는 겁니다. 블로 리액터. 다른 말로 이것은 이제 블로 리액터를 병렬
리액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다섯 번째는 복도체를 사용하는 경우 뭐라고 했습니까? 전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서로 당기는 힘, 즉 소도체 간에 뭐가 발생합니까? 흡입력이 발생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어쨌든 이 복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복도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코로나를 뭐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 한 상에서 여러 개의 도체로 사용하게 되면 얘에 대한 반지름이 얼마냐라고 구해야 되겠죠. 자, 즉 예를 들어 복도체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소도체가 이제 네 개가 있는 건데, 뭐 사도체 방식이 되겠죠. 자, 이때 이 소도체의 반지름을 R이다라고 하고 R미터라고 써볼까요? 그 다음에 이 소도체 간의 간격, 요 소도체의 간격을 제가 S다라고 하면 이때 등가 반지름은 자, 얘가 하나, 둘, 셋, 넷. 얘는 뭡니까? 네 개인 사도체 방식이 되는 거죠. 사도체. 자, 이 사도체에서 등가 반지름 R이는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제곱근 루트. 4제곱근 루트에 뭐가 되겠습니까? R에 S에 N-1이니까 4-1입니다. 즉, 등가 반지름 R을 공식으로 나타내면 N제곱근 루트 R에 S에 N-1이 됩니다. 자, 이게 사도체이기 때문에 이 사도체의 등가 반지름은 4제곱근 루트 R에 S에 4-1인 거 이게 뭐가 됩니까? 3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도체, 즉 복도체에서 등가 반지름 R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 루트 RS가 되겠다. 그렇죠? 이것은 이도체. 그리고 이도체를 다른 말로 이를 복도체라고 합니다. 즉 이게 2개인 것을 복도체라고 하고 이게 3개 이상, 그러니까 2개를 초과하는 것을 복도체라는 말 대신에 다도체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등가 반지름을 구하는 식이 n제곱근 루트 R에 S에 N-1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로정수에서 지금 RLCG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로정수는 분명히 R, L, C, G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R 첫 번째가 뭡니까? 저항입니다. 그죠? 저항은 우리가 이미 많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R은 로우 A분의 L, 옴이죠, 그죠? 옴. 자, 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질은 뭐가 되겠습니까? 구리, 그죠? 동 또는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이때 이 구리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자, 온도가 상승하면 저항도 어떻게 한다? 상승하게 됩니다. 자,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상승한다. 얼마만큼 상승하냐면 T는 R0에 1 플러스 알파에 T 마이너스 T0라고 하는 식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회로 이론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쵸? 알파가 뭡니까? 온도계수. 온도계수는 T 플러스 20에 그쵸? 그죠? 온도계수가 자, 온도계수가 T 플러스 234.5분의 1 이거였나요? 그쵸? 그래서 온도계수 T도시에서의 온도계수. 자, 온도계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게 되면 자, 알파1의 온도계수와 저항 R1인 도체와
온도계수가 알파2고 저항이 R2인 저항이 합쳐졌을 때 합성 온도계수는 이것도 다 회로연에서 배운 건데 한 번 더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합성 온도계수는 얼마였습니까? R1 플러스 R2분의 알파1 R1 플러스 알파2 R2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 다음에 인덕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덕턴스. 자, 인덕턴스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기존의 회로연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자, 인덕턴스라고 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자기 인덕턴스 라는 게 있고 상호 인덕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자기 인덕턴스라는 게 있고 상호 인덕턴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자기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뭐 자기학을 배우지 않으셨어도 한번 대충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도체에 내부 자기 인덕턴스 이 도체의 내부 자기 인덕턴스는 8파이분의 뮤 제로 이렇게 됩니다. 8파이분의 뮤 제로 헨리 퍼 메타가 되고요. 자, 어떠한 도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요것의 반지름을 R, 요것의 거리를 D라고 하면 자, 얘와 얘 간에는 서로 간의 인덕턴스, 뭡니까? 상호 인덕턴스가 존재하겠죠. 그 값이 얼마가 되냐면 5분의 뮤0 ln r분의 d 단위가 헨리 퍼 메타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자, 이것은 뮤0가 얼마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자, 이거를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로 바꾸게 되면 얘는 0.05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가 되고 자, 이것은 ln의 함수죠. 그죠? 지수 함수, ln. 자, 이것을 로그, 상용 로그 함수로 바꾸게 되면 5분의 뮤0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다 해보게 되면 0.4605 로그 r분의 t 단위가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인덕턴스는 자기 인덕턴스 더하기 상호 인덕턴스인데 자, 이때 인덕턴스 L은 0.05 플러스 요거 0.4605 로그 R분의 T 단위가 뭡니까?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입니다. 요 공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이때 이것은 단도체일 경우 단도체일 경우 공식이 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단도체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다도체가 된다. 도체의 개수가 만약에 n개다라고 하면 이때 인덕턴스 L에는 n분의 0.05 플러스 자 0.460 로그 뭐가 됩니까? 등가 반지름 나와야 되겠죠, 그죠? 등가 반지름 R2분의 그쵸? R2분의 D0 미리 헨리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D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등가 선간 거리가 될 것이고 R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등가 반지름이 되며 n의 루트 R의 S의 n-1이 되겠죠. 언제? 다도체예요. 자, 그러면 다도체 방식에서 도체의 수가 늘어나면 n값이 증가하니까 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감소하게 돼서 인덕턴스는 감소합니다. 즉, 자, 그러면 복도체에서는 L2. 복도체는 뭐예요? 도체 수가 두 개인 거죠. 이거 2로 나누면 0.025 플러스 0.4605 로그 루트 RS분의
D, 그쵸?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뭐가 여기서는 복도체. 복도체에서의 인덕턴스. 그쵸? 복도체는 n 값이 2인 거지 않습니까? n의 값이 2인 거. 그럼 이거 2로 나누면 0.025 플러스 0.465 로그 2 들어가면 루트 RS분의 D가 되겠죠. 미리 헬리퍼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복도체를 하게 되면 뭐가 인덕턴스 L의 값이 어떻게 된다? 감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인덕턴스를 구하는 공식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정전 용량입니다. 정전 용량. 자, 정전 용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전 용량은 대지 정전 용량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지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선간 정전 용량.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상 이선식부터 보면 단상 이선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이선식이라고 하는 건 선이 몇 가닥이라는 얘기입니까? 두 가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선이 있고 여기에 선이 있고 자, 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지, 땅. 자, 그러면 자, 대지 정전 용량 우리는 CS라고 하고요. 선간 정전 용량을 CM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단상 이선식에서 대지유 간의 정전 용량 CS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S가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과 선 사이에 정전 용량 CM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선. 자, 이때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S. 여기도 대지 정전 용량 CS가 존재하고요. 자, 이 CM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면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여기는 ECM, 여기도 ECM이 되죠. 자, 우리 C라고 하는 것은 직렬 연결식 어떻게 됩니까? 반이 되죠. 똑같은 게 두 개가 직렬 연결되면 반이 된다. 요거의 합성은 CM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선당 작용 정전 용량은 요겁니다. 그죠? 그렇습니까? 단상 이선식에서 1선당 정전 용량 C는 CS 플러스 ECM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3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3선식. 3상 3선식. 선이 몇 개? 하나, 둘, 세 개입니다. 그쵸? 대지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여기를 편의상 얘를 A상, 얘를 B상, 얘를 C상이다라고 보면 각각의 대지 정전, A상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S, B와 대지 간의 전정 용량 CS, C와 대지 간의 정전 용량 CS가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에 A, B, C 상에 각각의 자, A와 B 간의 선간 정전 용량 CM, B와 C 간의 선간 정전 용량 CM, A와 C의 선간 정전 용량 CM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다시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A상, B상, C상. 그렇죠? 여기에 CS, 여기도 CS, 여기도 CS. 그렇죠? 자, 여기 간에 CM, 여기 간에 CM, 여기 간에 CM이 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지금? 델타 결선.
자, C를 델타 결선되어 있는데 이것을 Y 결선으로 하게 되면 몇 배가 되냐면 3배가 됩니다. 3배가 됩니다. 자, 이것을 등가로 그리게 되면 자, 하나, 둘, 셋. 그쵸? 등가로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대로 CS, 그죠? 자, 여기 CM이 델타를 Y로 바꾸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3cm 된다고 했어요. 3cm. 여기도 3cm. 여기도 3cm. 그쵸? 자, 그렇다면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은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C는 CS 플러스 3CM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상에서는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이 CS 플러스 2CM이고 삼상에서는 작용 정전 용량이 CS 플러스 3CM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복 2도체에서의 서로 간의 정전 용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체 하나가 있고 여기에 도체가 하나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도체간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반지름을 R이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 두 도체간의 거리를 D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기학에서 배운 거에서 C는 이겁니다. C는 ln R분의 D의 파이 이플론 제로입니다. 단위가 페럿 퍼 메타이죠. 그쵸? 자, 이것을 공식으로 적게 되면 이거를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로 바꾸고 여기에 있는 값을 로그 함수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로그 R분의 D의 0.02413 단위가 마이크로 페럿 퍼 킬로미터다라고 하는 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즉, 두 도체, 왕복 도체 간의 정전 용량 C는 로그 R분의 D의 0.02413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건 언제입니까? 단도체일 때. 그죠? 단도체일 때. 자, 그렇다면 이게 복도체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로그, 복도체는 n값이 2인 거죠. 로그 루트 RS분의 D의 0.02413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복도체가 되면 요 값은 커집니다. 그죠? 그럼 요 값이 커지면 요 값은 작아집니다. 결국에 복도체는 요 값이 분모가 작아지니까 요 값은 커집니다. 즉, 복도체 값은 뭡니까? C 값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정전 용량에서도 요 C 값,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 C는 로그 루트 RS분의 D의 0.02413. 언제? 복도체일 때. 단도체일 때는 C는 로그 R분의 D의 0.02413 마이크로페라 퍼 킬로미터 됩니다. 자, 이 공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치를 대입해서 푸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전 전류와 충전 용량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상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A, B, C 사항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C 사항이. 자, 여기는 대지라고 보도록 해요. 대지. 자, 그러면 자, A상과 B상과 C상이 있을 때
자, A상의 작용 정전 용량. 요거를 C라고 보죠. 당연히 3상이니까 여기서 C는 얼마입니까? CS 플러스 3CM이죠.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일선당 작용 정전 용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A상과 이 대지 간의 전압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E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합니까? 대지 전압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대지 전압. 이 대지 전압은 항상 변압계 결선이 델타든 Y든 상관없이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입니다. 자, C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여기 C에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해서 얘를 충전전류라고 합니다. 충전전류. 충전전류. C에 흐르는 전류. 대지 정전 용량에 흐르는 전류를 충전전류 IC는 전류는 뭡니까? C니까 XC분의 전압 2가 되죠. XC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오메가 C분의 1분의 2가 되고요. 그쵸? 이거 다시 쓰게 되면 충전전류는 오메가 C2 암페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요 C는 뭡니까? C는 단위가 뭡니까? 마이크로페러 퍼 킬로미터. 즉 어떤 단위 길이당 정전 용량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충전 용량을 구하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거리를 곱해줘야 되죠. 거리. C 곱하기 거리 L. 2 암페어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는 뭡니까? 대지 전압입니다. 그죠? 자, 충전 용량 보겠습니다. 충전 용량 단위가 피상전력이죠. 볼트 암페어. 즉 QC는 전압 곱하기 전류죠. 용량은. 그쵸? 전압 곱하기 전류. 근데 여기서 보시면 A상에도 있고 B상에도 있고 C상에도 있습니다. 그쵸? 얘네들 얘 용량 몇 개입니까? 3개가 됩니다. 3이 곱해져야 되겠죠.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충전 용량은 3 곱하기 2 곱하기 충전 전류 얼마입니까? 오메가 CL 2였습니다. 그죠? 이거 정리해보면 뭐가 됩니까? 3 오메가 CL 2의 제곱이 될 것이고요. 그쵸? 자, 여기서 오메가 뭡니까? 2파이 F. 따라서 6 파이 F CL 2의 제곱 볼트 암페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충전 용량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해보면 여기서 대지 전압은 선간 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루트 3분의 V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요 2 대신에 루트 3분의 V를 대입을 해보시면 충전 용량 QC는 2파이 FCL V 제곱으로도 공식이 유도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2는 대지 전압이고 V는 선간 전압이다라고 봐서 공식을 대입했을 때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로정수인 RLC까지 보고 G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RLC에 대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